안녕하세요. 규몽이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 사실 좀 많이 어색하고 오글거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미국으로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와 입국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준비해봤어요. 미국에서는 동물 입국에 대해 되게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4년 8월부터 또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루몽이가 24년 12월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최신 동물 검역 규정과 미국 입국에 필요한 준비 및 서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검역 규정이 엄격한 이유. 광견병이라는 병이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치명적인 병이다 보니까 미국은 특히 광견병 예방에 되게 좀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DC라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강아지를 비롯한 반려동물들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검역 규정을 잘 준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출국 국가로 다시 반환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출국 시에는 필수 요구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아지가 최소 6개월령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호환되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도착 시에 건강해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나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내장 마이크로칩도 필수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칩이 필수 요건이 되면서 모든 접종이나 검사에 대한 것은 마이크로칩 시술 이후에 한 것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도 마이크로칩 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조건인 건강해 보여야 한다는 사실 되게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역관이 너 강아지 건강해 보이지 않음이라고 해버리면 현지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추가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모든 비용은 반려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강아지를 데려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서류도 또 구성이 되게 복잡해졌다고 하는데, 한국은 광견병 저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필수 서류는 2개에서 3개 정도,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실 분에 한해서 1개가 더 추가됩니다. 첫 번째 필수 서류는 CDC 개 수입 양식 영수증입니다. 도착 2일에서 10일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전 수입 신고와 같은 역할인데요.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되어야 하고, 제출할 다른 서류들과도 내용이 전부 일치해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따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필수 서류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예방접종 일자와 만료일이 명확히 기록된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미국 CDC는 국가별로 광견병 위험도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꼭 확인하기 때문에 필수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저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특정 주나 지역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하고 가시는 게 낫다고 하고요.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항체가 검사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광견병 예방접종은 출발 최소 30일 전에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항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 2달 전에 예방접종을 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인데요. 바로 접종 및 건강증명서입니다. 출국 전에 한국 동물검역소에 가셔서 제출해야 될 서류로 수출 동물검역 시에 필요한 서류예요. 검역은 출국 하루 이틀 전에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천공항에서도 가능하고 등촌동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서도 가능한데
서울 본부는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인천공항 동물검역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로는 이제 2년 안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에 필요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지예요. 한국에 2년 안에 돌아오실 계획이라면 그 검사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광견병 예방접종 받으시고 항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건강검진 증명서도 필요한가요? 광견병 접종 외에도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증명서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입국 직전에 우리 강아지가 건강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수의사한테 발급받을 수 있고 미국 내 공항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최근 날짜로 발급받은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저희는 이제 아파트 렌트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도 건강증명서랑 강아지 예방접종 기록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검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도 반려동물은 검역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고위험 국가에서 온 경우에는 검역관이 서류를 확인하고 검역 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만약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몇 시간 대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아지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격리 및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모든 검사 관련 비용이나 출국 국가로 반환할 때 드는 비용은 전부 보호자가 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심사할 때 루몽이 서류를 전부 들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들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서류 다 준비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그 서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 됐어 괜찮아 라고 하고 그려주셨어요. 서류 준비 외에 추가 조언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서류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3개에서 4개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영문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병원 한 곳에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과정별로 수의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병원에서 관련 증명 서류를 다 받아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업체가 동물병원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장 마이크로칩 시술부터 광견병 예방접종과 항체가 검사지 그리고 수입 양식 영수증까지 전부 다 한 곳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항에서 빠르게 입국 심사를 하시려면 저희처럼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손에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클리어 파일이나 봉투에 잘 정리를 해서 바로 꺼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검색을 하다가 원본과 복사본을 여러 개 준비하면 좋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원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루몽이 서류를 다 정리를 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또 다른 거는 반려동물이 공항이나 비행기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식이나 익숙한 장난감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객검이랑 고기 간식 그리고 루몽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강아지 전용 목베개랑 그리고 사계절 블랭킷을 같이 들고 갔는데요. 저는 사계절 블랭킷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 안에 있을 때 강아지한테 어두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을 덮어놓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긴 비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저귀도 채웠었고 편안하지만 따뜻한 옷을 입혀서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는 루몽이가 차에서도 몇 시간이 걸리던 잠만 자는 친구였기 때문에 약간 좀 원활하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루몽이도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고 소음이 되게 크다 보니까 긴장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병원에서 진정제랑 스트레스 완화제를 처방받았었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진정제를 먹였지만 크게 효과를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해당 약은 내성도 안 생기고 잠깐의 릴렉스만 시켜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애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유를 하게 되신다면 경유하시는 공항에 펫 레스트룸이라던가 펫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는 미리 애틀랜타 공항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걸 알고 갔기 때문에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바로 찾아가서 루몽이가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인조 잔디도 깔려 있고 물로 닦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넓게 있어서 긴 비행 시간 동안 한 번도 배변 활동을 하지 않았던 루몽이가 되게 오랜 시간 편하게 용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항공사를 타고 갔나요? 저희는 델타 항공을 이용했어요. 처음에는 장거리 비행이다 보니까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델타 항공을 선택한 이유는 대한항공에 대한 반려동물 리뷰가 썩 좋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아무래도 외항사가 조금 더 프렌들리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델타 항공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타본 결과 강아지에 대한 거부감이라던가 승무원이 강아지가 있다는 거에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불편함 없이 19시간 정도를 비행을 했고요. 강아지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긴장을 했을 경우에는 살짝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강아지를 만지는 거에 대한 제한도 없었어요. 그래서 긴장할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델타 항공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한국을 갈 때도 델타 항공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항공사인 것 같아요. 델타 항공 비즈니스석은 반려동물 동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 왔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지정 좌석이 있는데 델타 항공은 그런 게 따로 없어서 저희가 앉고 싶은 좌석을 지정해서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좌석을 예매한 후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비행기 편명과 예약 정보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에 반려견 동반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따로 반려견 동반 예약이 확정됐다는 안내 메일이나 이런 건 안 오기 때문에 고객센터랑 반려견 동반으로 예약이 잘 되어 있는지 출국 전까지 계속 더블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몽이는 3kg 정도라서 사실 크게 걱정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국내 항공사는 캐리어 규격도 있고 캐리어랑 강아지 무게를 합한 무게 제한도 있는데 델타 항공은 캐리어 크기만 규정에 따르시면 되고요. 강아지랑 캐리어 무게를 따로 재지 않아서 강아지의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라면 델타 항공을 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델타 항공 강아지 비행기 이용 금액은 200불이고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출국 시에 강아지 서류를 체크인 카운터에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추가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셀프 체크인은 불가합니다. 기내용 캐리어 관련, 저희는 이 기내용 캐리어를 사용을 했어요. 저희 루몽이 기준 3kg 다리 길고 허리 긴 말티푸 아이한테는 공간이 작다는 느낌은 없었고 튼튼하기도 해서 좀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근데 루몽이가 비행기에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발톱으로 긁으면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신경 쓰여서 계속 루몽이 체크를 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규격상으로도 비행에 문제되지 않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차 카시트 용도로 가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입국 시에 필요한 반려동물 검역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정보를 많이 올리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